안녕하세요. 얄리3D 레트입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을 활용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강의 영상, 오늘은 공개 도면 1번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델링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공개 도면 1번 풀기에 앞서서 요구사항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실기시험은 3D 모델링, 어셈블리, 슬라이싱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각각 부품 1번, 2번을 모델링하고 이 두 부품을 어셈블리, 즉 조립하여 출력해야 하는데요. 출력을 하고 나서 이 두 부품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 단계에서 두 부품이 맞닿는 부분에 공차를 적용해야 하는데, 공차는 최대 1mm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 비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비번호를 음각으로 새겨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공개 도면 1번 스케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1번 부품을 모델링 할 건데, 이 도면이 총 3개가 있습니다.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필기 준비하면서 투상도에 대한 개념은 익히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먼저 부품을 이렇게 위쪽에서 바라본 평면도, 그리고 그 아래에는 형상을 정면에서 바라본 정면도가 있고, 이 정면도의 왼쪽에는 좌측면도, 이 좌측에서 바라본 모습이겠죠. 이렇게 각각의 도면에 치수가 적혀 있고, 이렇게 R로 표시된 부분은 반지름, 목깎기 치수입니다. 이 목깎기는 모서리를 둥그렇게 깎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C로 표시된 부분은 못따기입니다. 이 못따기는 모서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깎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목깎기, 못따기는 스케치 단계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3D 형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도면을 보고 수정할 계획입니다. 자, 이 도면으로 스케치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형상이 잘 보이는 이 평면도나 이 정면도를 보고 스케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도면을 보고 스케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조립할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 작업 평면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을 모델링 할 때는 이 원점을 여기 가운데에 맞춰 배치를 하고, 2번 부품을 모델링 할 때는 이 가운데에다가 원점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툴바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누르시고 이 평면도에 해당하는 XY 평면의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작성하실 때는 일단 작성 툴바에 있는 직선이나 사각형, 원형 등으로 모양을 간략하게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치수나 구속 조건을 부여해 주시면 편합니다. 먼저 직선 사용해서 전체적인 모양 잡아보겠습니다. 직선 단축키 L 눌러서 이렇게 직선 먼저 그려주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꾹 왼쪽 버튼을 꾹 클릭해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바로 홀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홀을 그리고 다시 직선으로 바꿔서 전체적인 모양 비슷하게 잡아볼게요. ESC 눌러서 직선 스케치 종료해 주시고, 일부러 조금 더 삐뚤빼뚤 대충 그렸습니다.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구속을 부여해 줄 건데,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먼저 이 형상의 수평 수직을 잘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호의 중심점과 작업 평면대의 원점을 맞춰줄 건데, 이거는 일치 구속 조건으로, 자, 이 중심점 그리고 원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딱 가운데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호와 직선이 만나는 곳에는 이렇게 접선 구속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점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이 선의 중간점과 이 원점을 맞춰줄 건데요. 자, 구속 조건에서 중간점 클릭하고, 자, 이
중심점과 이 선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부여해 볼 건데요. 자, 치수 단축키 디멘션의 D입니다. D 누르고, 자, 이쪽 길이, 이 선에서 이 선 사이의 길이가 20,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지름이 10 엔터. 그리고 여기 8, 이쪽과 이쪽의 치수는 8.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길이가 나와 있지 않은데 아래 도면을 보시면 이쪽 부분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치수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선 사이의 거리 8 입력하고 엔터 눌러서 여기 치수는 다 입력해 주었습니다. 프로파일이 생성되었으니 이 각각의 프로파일을 돌출시켜 3D 형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출 단축키는 익스트루드의 E입니다. 자, 이거를 얼만큼 돌출시킬 거냐? 이 도면을 봤을 때, 자, 이쪽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자, 이거는 23만큼 돌출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쪽 프로파일은, 자, 이쪽에 해당하는데 지금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B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거는 이 전체 도면을 봤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여기에 맞닿는 부분이 2번 도형에서는 이쪽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겠죠, 여기. 이 부분에 해당해서, 자, 이 B라고 적혀진 부분의 치수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프로파일 선택하고 단축키 E 눌러서 23만큼 돌출을 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돌출을 하고 나면 스케치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는 이 스케치 목록에서 이 가시성을 다시 켜서 스케치를 나타나게 하면 되고, 자, 이제 이 프로파일, 이쪽 프로파일을 클릭한 후 단축키 E 눌러서 10 적고 엔터 눌러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는 돌출이 다 됐으니 스케치 가시성을 꺼도 상관없겠죠. 자, 그리고 이 도면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도면을 보고 구멍을 한번 뚫어 볼 건데, 이 3D 형상 단면에도 스케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프로파일을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 클릭. 자, 이 형상은 작성 툴에 있는 슬롯에 중심 대 중심 슬롯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 적당한 모양으로 슬롯을 만들고 ESC를 눌러 나가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할 건데 치수 단축키 D 누르고, 자, 이쪽의 길이 8이죠. 8 엔터. 그리고 자, 여기 다시 D 눌러서 이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6, 이쪽 중간에서부터 이 끝까지의 길이가 17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선과 아래 선을 클릭해야 되는데, 이 선이 잘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요, 여러분,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작성해 보시면 투영 포함에 형상 투영이 있어서, 자, 이쪽 이렇게 면을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형상이 본체를 끄더라도 형상이 투영돼서 이 스케치를 작성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이 방법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치수를 다 입력한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우스를 잡고 이 슬롯을 움직여 보면 이게 완전 구속되지가 않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롯을 정 가운데에 놓아 주어야겠죠. 자, 그럴 때는 이 수평 수지 구속 조건을 사용해서요. 자, 일단 이 슬롯의 직선에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중간점으로 마우스를 향하게 되면 이렇게 세모 표시가 뜨면서 중간점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의 중간점 클릭.
그리고 자, 이쪽 가장 위쪽에 있는 직선에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자, 이 슬롯의 중간점 그리고 기존 형상의 중간점이 딱 맞춰지면서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자, 다 됐으니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자, 이 슬롯 프로파일을 클릭한 상태에서 돌출 단축키 2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를 입력할 수도 있지만 보시면 화살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를 클릭한 채로 좌우로 돌출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이 빈 공간으로 프로파일을 돌출하면 접합 상태가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출을 시켜서 이 기존 3D 형상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잘라내기로 상태가 바뀝니다. 이 겹쳐진 부분을 삭제해주는 차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도면에 있는 대로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목깎기를 해줄 건데 자, 목깎기 단축키는 F입니다. 키보드 단축키 F 누르고 자, 이쪽 모서리 그리고 이쪽 모서리 클릭한 후 6 치고 엔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죠. 자, 화면 옆으로 돌려서 자, 수정 메뉴에 있습니다. 못따기 그리고 이쪽 모서리 클릭한 후 5 치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면 보시면 자, 이쪽 부분에도 목깎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얼마나 깎여 있는지 따로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하단에 주서를 보시면 됩니다. 주서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만큼 목깎기를 하면 되는데 다시 목깎기 단축키 F 누르고 자, 이쪽 모서리 클릭한 후 3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1번 부품은 완성입니다. 이제 부품 2번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이 도면이 2개가 주어졌는데 당연히 이 도면보다는 이 도면을 그리는 게 훨씬 좋겠죠. 자, 그런데 자, 2개가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2번 부품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져서 1번 부품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일단 좌측 면도에 스케치를 작성을 해볼 건데 자, 이 뷰 큐브에서 회전 버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1번, 2번 눌러서 스케치를 작성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자, 도면 2번을 스케치할 때 이런 모양으로 이런 위치에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평면대의 원점과 여기 보시면 이 도면의 이 부분, 이 원점을 같은 위치에 두고 원점을 맞춰주고 스케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라인, 자, 직선 단축키 L을 사용해서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 본체 1번이 지금 스케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체 1번의 가시성은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을 사용해서 자, 전부 수평 수직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 이 도면 봤을 때 이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뭐 작성에 있는 미러 기능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동일 구속 조건으로 양쪽이 같아야 하는 부분에 이렇게 동일 구속 조건을 걸어서 저절로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부여해 볼 건데 자, 치수 단축키 D 눌러서 자, 이쪽 사이의 거리 20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가 10 여기는 5 자,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가 15네요. 15 자, 그리고 이 전체
전체 길이가 이 옆 도면에서 3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과 자, 다시 D 눌러서 이쪽과 이쪽 전체 길이 30.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부분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도면 1번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자, 이 A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치수는 8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작업 평면대 원점을 이 부분에 딱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치 구속 조건으로 자, 이 선과 이 작업 평면 원점을 선택해서 이 동일 선상에 있도록 구속을 걸어주고, 혹시 모르니 수평 수직 구속 조건으로 원점 클릭하고 키보드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자, 이쪽 중간점을 눌러서 이게 완전히 수직 구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영상 스케치는 다 끝난 것 같으니 스케치 마무리를 누르고 자, 본체 1번 가시성을 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프로파일 누르고 단축키 2 눌러서 자, 얼만큼 돌출시켜야 되냐? 8만큼. 그래서 8 입력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생성 옵션에 접합이라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이 접합으로 되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접합이 아닌 새 본체를 클릭해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목깎기를 적용해 줄 건데, 자, 이 목깎기는 양쪽 5라고 입력이 되어 있죠. 자, 목깎기 단축키 필렛의 F 누른 다음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 클릭하고 5 입력한 후 엔터 눌러줍니다. 자, 한번 홈뷰를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비번호 각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비번호를 이쪽에다 각인해주면 되겠죠. 자, 이쪽 프로파일 누르고 스케치 작성 눌러준 다음 이 다시 뷰 큐브에서 회전을 시킨 다음 자, 작성 문자 클릭해서 이 문자가 들어갈 박스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 비번호 01 치고 이렇게 뭐 가운데 정렬을 맞춰준 다음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적당히 이렇게 뭐 가운데에 위치시켜 주시고 자, 글자 클릭한 다음 자, 돌출 단축키 2 눌러서 -1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자, 이렇게 1mm만큼 각인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끝났고 이제 이 2번 본체를 도면에 나온 것처럼 이 1번 부품의 가운데쯤에 위치하도록 해볼 건데, 그럴 때는 자, 이 M 이동 복사의 M 단축키 M을 눌러서 이 본체 전체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본체 2를 클릭하고 자, 지금 축이 총 3개가 나옵니다. X, Y, Z축이 나오는데 자, X축 화살표를 잡고 이렇게 한 7mm 정도 이동시키면 이 도면에 나온 것처럼 이 부품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자, 이 조립의 접합 기능을 사용해서 이 두 부품을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본체 2번을 조금 더 터무니없는 곳에 옮겨 놓고 한번 접합을 해볼게요. 자, 접합을 할 때는 먼저 이 본체 1번을 구성 요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체 1번에 마우스를 우클릭하고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을 눌러줍니다. 본체 2번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우클릭 후 본체에서 구성 요소를 작성으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이 조립의 접합, 조인트의 J입니다. 접합을 눌러서 내가 접합하고 싶은 뭐 선이나 점 또는 이렇게 면을 클릭하면 되는데 자, 부품 1번에서는 자, 이쪽 면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이 접합시킬 부분 자,
부품 2번에서는 자, 이쪽 면이 붙어야 되는데 이쪽 면에서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 두 도형이 접합됩니다.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도 되지만 이 동작에서 자, 슬라이더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도면을 왔다 갔다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을 Z축이 아니라 이렇게 X축으로 바꿔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부품들을 이동시킬 수 있겠죠. 자, 확인 누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더 아이콘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부품을 움직여서 출력에 유리한 방향이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부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차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부품 1번에서는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차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B에 해당하는 치수를 총 1mm 줄일 건데 수정 메뉴에 면 간격 띄우기를 이용하겠습니다. 면 간격 띄우기를 클릭하고 이 2번 부품이 닿는 윗면과 또 이 아랫면을 둘 다 클릭한 후 마이너스 0.5mm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총 1mm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품 2번은 A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공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 면을 0.5씩 줄여보겠습니다. 수정 메뉴에 면 간격 띄우기 클릭. 자, 그런데 이 부품 1번 때문에 면 간격이 잘 선택이 안 될 수 있으니 1번 가시성을 잠시 끄고 자, 양쪽 면을 모두 클릭한 후 마이너스 0.5 입력하고 엔터. 다시 가시성을 켜고 화면 돌려보면서 공차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 검사 툴에 있는 단면 분석을 통해서도 접합된 부분에 이렇게 공차가 잘 적용이 되었는지 두 구성품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델링한 파일을 저장할 건데요. 어셈블리 단계에서 제출 파일 목록을 보면 총 3개의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소프트웨어 확장자이고 하나는 스텝 파일, 하나는 STL 파일입니다. 이 파일명은 부여받은 비번호로 저장합니다. 저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파일 메뉴에서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저장은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는 메뉴이고 아래에 있는 내보내기를 클릭해서 파일을 여러 유형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 비번호 01 그리고 자, 유형 가장 먼저 이 퓨전 보관 파일 확장자명 F3D네요. 자, 내보내기 다시 파일 내보내기 이 비번호 01 자, 이제 유형은 스텝 파일 클릭하고 내보내기 클릭. 자, 마지막으로 STL 파일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STL 파일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야 하고 이것을 내보내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서 3D 프린트 이것을 클릭하고 자, 프린트 변환할 형상을 클릭합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이 조립품 전체를 클릭하면 되고 자, 형식은 STL 파일이고요. 단위 밀리미터, 구조는 파일 1개. 이 3D 프린트 유틸리티로 내보내기를 누르면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서 먼저 저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비번호 01 유형 STL 파일 저장. 자, 이렇게 저장이 마무리됐고 이제 출력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서 상에서 출력 예상 시간이 1시간 20분 이내로 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출력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베드가 이렇게 있고
이 출력물과 베드가 닿는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출력에 유리합니다. 출력할 때 형상에 오버행이 있으면 서포트를 세워서 출력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데요. 오버행은 수직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이 공중에 떠 있거나 또는 이렇게 오버행이 심한 출력물의 경우 이렇게 서포트를 세워서 출력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의 경우 바닥에 닿는 면적도 너무 적고 서포트도 과하게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바닥면에 닿는 면적은 아까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서포트가 이쪽과 이쪽에 생성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 안쪽에도 이렇게 서포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이 부품 2번의 위치인데요. 이 부품 2번이 바닥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 부분에 있는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이렇게 위로 높이 올라가 있으면 서포트가 과하게 생성돼서 출력 시간에 불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품 2번을 중간 또는 중간보다 살짝 아래쯤에 오도록 위치를 시키고 출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출력을 하시려면 이 방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출력했을 때 1시간 이내로도 출력이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눕혀서 출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닿는 면적이 가장 넓고 또 서포트가 적게 생성되어서 출력 시간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옆으로 눕혀서 출력을 했을 때 이 공차 부분에 만약에 서포트가 생성이 된다면 이 부분 서포트 제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서포트가 없더라도 공차를 적게 둔 경우 두 조립품이 붙어서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공차를 1mm로 하고 실제로 출력을 해봤을 때는 이 두 조립품을 움직이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출력해보고 서포트도 제거해서 두 부품의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한 다음에 출력 시간이 더 적게 걸리고 본인 기준 서포트 제거가 더 편한 방법으로 실제 시험장에서 출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행한 슬라이서는 큐빅 크리에이터입니다. 큐비콘 전용 슬라이서고요. 파일 여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그냥 STL 파일 드롭 다운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열기 클릭해서 모델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클릭하면 이 회전축이 나오고 바로 회전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Y축으로 90도 회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살짝 화면을 돌려서 90도. 이런 식으로 이 마우스 컨트롤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화면 왼쪽에 있는 모델 변환 창에서 이 축에 따라 회전 각도를 입력해서 모델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축을 90도로 회전시켜서 저는 이 방향으로 출력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출력 옵션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고 여기서 사용할 3D 프린터 기종을 고르시면 되고 이 기본 옵션이 있고 상세 옵션이 있는데 상세 옵션을 클릭해서 레이어 높이는 0.2 벽 라인 개수는 2 그리고 이 상단 레이어 개수도 4로 바꾸겠습니다. 내부 채움은 10에서 20%로 하면 적절할 것 같고요. 재료는 넘어가고 속도는 한 80에서 100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은 살짝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90으로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지대의 생성에 반드시 체크를 하고 이 지지대 배치 옵션, 자, 지지대 서포트죠. 터칭 빌드 플레이트, 이거는 빌드 플레이트에 닿는 곳에만 서포트를 세우는 건데 반드시 에브리웨어로 설정해서 서포트를 모든 곳에 다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지지대 생성 각도, 이건 오버행 각도를 말하는데 60도 그대로 설정하고요. 지지대 인터페이스, 이것은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보조물, 이 출력물과 바닥을 어떻게 더 잘 붙일지 뭐 그런 것을 설정하는 옵션인데, 자,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스커트는 출력물 주변에 한 바퀴 띠를 두르고 출력하는 옵션입니다. 브림은 출력물 가장자리 면적을 넓혀주는 것이고, 레프트는 출력물 아래에 뗏목을 하나 더 떼고 그 위에 출력물을 쌓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프트가 안정적이긴 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기서 적용하기엔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냥 브림만 설정하겠습니다. 이 브림 라인 개수도 5로 설정해서 시간을 좀 줄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설정은 건드리지 않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상단에 있는 출력 준비를 누르시면 슬라이싱 되고요.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과 함께 대략적인 출력 시간이 나옵니다. 1시간이 조금 넘게 소요되네요. 이대로 한번 출력을 걸어 보겠습니다. 슬라이싱을 마친 파일은 G코드라는 확장자로 저장됩니다. 상단에 있는 G코드 저장 클릭 후에 자, 파일명 비번호 01로 바꿔주고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면 끝입니다. 자, G코드 저장이 완료됐다는 알람이 뜹니다. 공개도면 1번은 이 방향으로 출력 진행했습니다. 슬라이싱은 시험장에서 많이 쓰는 큐비콘의 큐빅 크리에이터로 했지만 출력은 저희 멀티컬러 3D 프린터 O2로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출력하는 영상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포트나 브림을 이렇게 제거하면 두 부품이 아주 잘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도면 1번 모델링하고 슬라이싱해서 완성된 조립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처음 푸는 도면이라 아무래도 설명을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 영상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모델링 처음이신 분들은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시고 한 번만 실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최소 2번, 3번 실습하셔서 꼭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공개도면 2번 풀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